자, 이번 시간에는 건물 시스템 통합의 다이어그램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동영상을 좀 나눠가지고, 순차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건물 시스템 통합의 다이어그램화 해서 시스템 결합 방식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 4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다이어그램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구조고요.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죠. 건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힘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력이나 바람, 지진 이런 자연적인 하중과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사용될 때 프로그램적 하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하중 또는 활하중, 그 다음에 뭐 풍력, 외력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러한 힘들은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구조 부재에 일정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되면 이제 안전하지 못하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능력 내에서 구조 부재들이 하중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구조 부재가 균등하게 하중을 받게 하는 최적의 구조 형태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구조재 중에서도 지붕, 그러니까 맨 위에 구조물의 가장 최상층에서부터 기초까지 하중을 전달할 때 아무래도 하중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될 겁니다. 기둥 또는 내력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힘이 밑으로 전달되게 될 때 힘이 어느 한 부재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 유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구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등하게 분포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공간을 만드는 구조들 있죠. 체육관이나 뭐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차역 뭐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건축물에서는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트러스, 기둥가보, 쉘 구조, 천막 구조 뭐 이런 다양한 게 있고요. 스페이스 프레임은 특별하게 보면은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발전된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어느 거냐면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재가 떨어져 있죠. 보면은 여기에 디테일로 보면 여기 결합할 때 결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부재가 이렇게 하나, 둘, 그다음 셋, 여기도 있죠. 넷, 다섯 연결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피라미드 형태 있죠. 피라미드 형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피라미드 형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릴게요. 자, 밑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뿔이죠. 사각뿔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뒤집어져 있는 형태까지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 지점과 이 지점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옆에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위에는 뒤집어진 형태의 사각뿔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붕 형태를 만드는 트러스 형태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태가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좀 대공간을 만들 때 유리한 구조입니다.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견디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구조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이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A, B, C, D 여기에 자, 아이고. 자, 여기 A, B, C, D, 그 다음에 E, F, G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지붕과 그 다음에 경성 단열재라고 하는 게 맨 위에 여기에 상부에 있습니다. 상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 프레임과 메탈 데크라고 하는 것은 얘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이 상태로는 물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공기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 위에 뚜껑이 필요한데 이 뚜껑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옆에 보면 D 여기 보면 덕트 스프링과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이 프레임 사이로 이렇게 선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등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덕트나 배관이 연결되는 게 요 사이로 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형광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설비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 블록과 판넬 이 바깥쪽 부분에 유리 블록과 판넬이 요 부분의 외벽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과 내력벽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은 유리고 어느 부분은 콘크리트 블록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치장 벽돌과 경성 단열재가 붙어 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목재 마루판 이거는 바닥이 되겠죠. 바닥. 그 다음에 지표면 바닥 슬라브 및 콘크리트 기초 이 아랫부분이 되겠죠. 이 콘크리트 기초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기초로 이 위에 지붕에서부터 힘이 전달될 때 여기서 내력벽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기초까지 이 밑에 기초가 있겠죠. 이 밑에 기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외피 주요 4가지 시스템 중 두 번째 외피는 자연적인 힘과 인간의 가치에 모두 반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외피는 구조와 비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을 거고요.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벽이 될 수도 있고요. 조적조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둥 바깥쪽에는 외피가 있을 수 있죠. 샌드위치 패널이 될 수도 있고요. 치장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튼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외피가 구조의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인 힘에 그 다음에 인간의 관심사에 모두 반응을 하도록 외피를 만든다. 그 다음 외피는 둘러싸여 있는 이제 내부와 그 다음 외부 환경을 조절한다.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붕이나 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지붕을 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붕도 외피가 됩니다. 당연히 건물이 우리가 사각형 형태로 많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외피라고 하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이 벽면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붕도 외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피의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붕이 된다. 이 지붕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기계 시스템. 이건 우리가 흔히 설비라고 부르는 거죠. 설비 시스템. 그래서 대부분은
자, 포인터. 자,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이 필요로 하는 기온이나 음향, 조명, 보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건물 자체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에 뼈가 있죠. 뼈대가 있는데 골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이 있죠. 우리가 피부가 있습니다. 이게 외피가 되는 거고요. 일단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내부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있죠. 인테리어는 뭐 인테리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건물 내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 조건들에 의해서 인간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간 활동을 지원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죠. 이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간을 함께 포함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시스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천정은 그러니까 지붕과는 다른 겁니다. 천정 그리고 이 벽은 이제 벽에 내부와 외부가 있다 그러면 내부를 말하는 거죠. 내장재에 해당됩니다. 내장재. 그다음 마감. 이 벽과 마감이라고 하는 게 내장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가구,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기계는 설비에서 말하는 기계와는 또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뭐 예를 들면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를 종류별로 시스템들을 나눴을 때 이 네 가지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뿔 형태로. 그때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것, 네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가 적용됐을 때의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그 다음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경우의 수는 6가지 해서 총 우리가 11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건물에서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종류의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시스템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에서는 이 네 가지보다 훨씬 많은 시스템들에 의해서 건축물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의 5단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 시스템들이 앞에 보여줬던 시스템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건축 구조 부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외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구조와 외피가 있다고 하면 구조 따로 외피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 구조가 외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는 기둥은 따로 있고요. 내부에 기둥이 따로 있고 구조의 바깥쪽에 외피를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커튼홀 같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구조와 외피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고요. 구조와 외피가 어느 정도는 접촉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커튼홀을 만들더라도 지붕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지붕이 있으면 여기에 커튼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커튼홀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 커튼홀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되죠. 지면에 이렇게 커튼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때 구조가 이 커튼홀과 별도로 뚝 떨어져서 기둥은 여기 있고 기둥 바깥쪽에 커튼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랑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벽면 기둥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야 되지? 기둥을 이렇게 세웠으면 기둥에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둥의 바깥쪽 한쪽 면에 커튼을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는 거야.
평면도로 본다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외피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커튼홀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분리되어 있다 할 수 있고요. 커튼홀이 기둥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접촉되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결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커튼홀이 이렇게 있고요. 커튼홀을 붙잡아주는 우리가 스파이더라든지 이런 얘를 서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또 필요한데 이 구조가 스파이더가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구조의 역할을 기둥이 분담해서 이 커튼홀을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얽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나 이런 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냐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면 얽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바깥의 외피가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되겠죠. 노출 콘크리트는 밖으로 노출된 부분과 기둥이 이렇게 맞물려 있겠죠. 일체화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역할은 구조의 역할과 그 다음 외피의 역할을 동시에 하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피의 역할과 구조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라고 부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디테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면 접촉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더 복잡할 경우에는 연결, 좀 더 복잡하면 얽힘,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 결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외장 재료를 무엇으로 썼느냐, 그리고 건축 구조 재료를 어떤 것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약간 디테일적으로 이거를 맞물려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의 접촉, 연결, 얽힘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외피는 둘러싸여 있는 하중의 평형과 분산을 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구조라고 하는 것과 외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붕에서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쭉 건물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구조의 역할을 하거나 외피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구조와 외피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평형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구조재 자체가 외장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부의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피를 또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또 구조체가 필요하죠. 여기서 이 말하는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지붕을 받치는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외피를 구조체와 연결시켜주는 구조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조와 외피가 일체화되면 구조의 재료는 하중의 분산뿐만 아니라 보호와 건물의 보존을 제공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구조에서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은 중력, 그 다음에 활화중, 자중, 풍화중,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활화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힘들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 우리 7층에 학생이 100명이 올라왔다. 그러면 100명만큼의 무게가 증가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100명만큼의 그 무게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중이 달라지죠. 이때 움직이는 화중, 이거 살아있는 화중을 활화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사중이라고 부르는데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 지붕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 자체가 구조의 역할을 하죠. 지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중, 자중입니다. 나 자체의 무게, 내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중.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을 때 기둥의 무게. 자, 건물이 1층이 아니라 2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슬라브가 있으면 자, 3층에 여기 지붕이라고 칠게요. 그럼 지붕의 무게가 기둥을 타고 2층으로 전달이 되고요. 2층에서 다시 기둥을 타고 1층으로 전달이 될 때 이 기둥의 무게가 예하게 전달되죠. 1층에 있는 기둥에 전달되죠. 그리고 1층에 있는 기둥의 무게가 다시 기초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기초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집안으로 전달하는 무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기는 무게, 가구 무게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화라죠. 근데 이걸 다 빼고도 남는 무게, 지붕을 만들 때 생긴 무게, 슬라브를 만들 때 생긴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둥, 2층 기둥, 그리고 1층 기둥의 무게들이 있겠죠. 이런 무게들은 고정되어 있는 과정, 나 자체의 무게, 이거를 자중이라고 부릅니다. 풍하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름철에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이 슝 불어가지고 벽을 때립니다. 그랬을 때 벽이 흔들흔들, 창문이 흔들흔들 거릴 수 있겠죠. 이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풍하중. 그 다음에 지진, 땅이 흔들흔들 거릴 때 버티는 그 힘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진의 하중.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외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나 기류,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피 같은 경우에도 아무 재료나 외피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강성이 필요하겠죠.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먼지로부터 이걸 차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뜨거운 태양열 이런 것들로부터 실내를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비나 온도, 바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외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구조와 외피의 통합은 벽이나 슬라브, 그 다음 돔구조, 쉘구조, 인장구조, 막구조 같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외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피가 구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의존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1차화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노출 콘크리트 같은 벽을 형태로 했을 때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돔 구조 자체는 지붕이면서 구조이면서 외피가 되겠죠. 쉘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막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가 나와 있는데 이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아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지만 지붕이 있고 1층, 2층 슬라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쪽에 우리가 커튼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이 커튼널이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에 안쪽에 또는 바깥쪽에 있을 수 있죠. 보통은 내부에 하죠. 내부에 어떤 지지대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외피가. 그때 요 기댔을 때 요 슬라브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이 일어나는 부분이 슬라브에서 통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 뭐 부분적으로 벽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돔처럼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구조의 역할과 외피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외피 통합의 동기는 향상된 건물의 수행 능력, 가시적 통합을 통한 디자인 표현, 건설 과정의 단순화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음부터는 구조와 외피가 만나고 있는 다섯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위에 보면은 5가지 통합의 단계가 있습니다. 분리, 접촉, 연결, 얽힘, 결합이라고 하는 요 5개가 있는데 요 5개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부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피와 구조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있다가 다시 우리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